지금 주식시장이 곧 무너질 거라는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역대급 버블이다, 폭락이 온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 공포에 질려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헐값에 다 던져버리고 현금 100%를 쥐고 벌벌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정말 뼈저리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금 100%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이 현금 비중을 늘렸다는 기사를 보고 나도 똑같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정말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버핏이 현금을 늘린 이유와 여러분이 주식을 팔고 도망가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부자들은 공포를 매수하고 대중은 공포에 잠식당합니다. 과연 지금이 도망쳐야 할 때인지 아니면 남들이 던진 보석을 주워 담아야 할 때인지 데이터와 팩트로 검증해 보셨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감으로만 시장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고 있는 게임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반갑습니다. 돈의 흐름을 팩트로 꽉 채워드리는 기자의 시선 양봉이입니다. 구독 버튼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저랑 같이 이 시장의 지저분한 껍질을 제대로 한번 까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아래 공포니 경기 침체니 하면서 당장이라도 경제가 멸망할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제부 기자로 현장을 뛰면서 수없이 목격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뉴스가 가장 시끄러울 때가 사실은 시장의 변곡점이었다는 겁니다. 10년 전 데이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세기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코스피가 900포인트까지 밀렸을 때 사람들은 주식은 도박이다,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10년 만에 온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반대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 유동성 파티가 벌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도 나도 삼성전자 9만원, 10만원 간다고 외칠 때 그때가 바로 상투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에 나오는 버블 경고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경고를 해석하는 여러분의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량을 역대 최대치로 늘렸다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버핏 할아버지도 다 팔고 도망가는구나. 나도 튀어야겠다. 정말 그럴까요? 버핏이 현금을 늘린 진짜 이유는 시장이 무너질까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살만한 기업이 없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의 투자 철학상 현재 주가들이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버핏은 수백조 원을 굴리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 정도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버핏은 미국 단기국채에만 돈을 넣어놔도 연 5% 수익이 수조 원씩 들어옵니다. 기다림의 비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작정 주식을 다 팔고 워낙 현금만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의 돈 가치는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감으로 하지 말고 숫자를 봐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수치화한 것인데 이게 극도의 공포 구간인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저점이었습니다. 반대로 80 이상, 극도의 탐욕 구간일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디에 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바로 채권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입니다.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에는 호재라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때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시장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리 인하의 속도가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 체력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실체도 없는 닷컴 기업들이 이름 뒤에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10배씩 뛰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거품이었습니다. 돈을 못 벌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AI 주도지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대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버블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역사적 고점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만큼의 성장성이 나오느냐가 핵심입니다. 과거 테슬라가 2020년부터 급등했을 때를 복기해봅시다. 당시 PER이 수백 배에 달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미친 거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매년 50%씩 성장하며 그 밸류에이션을 실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숫자가 뒷받침되는 상승은 버블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계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취재 현장에서 만난 자산가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현금 100%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리밸런싱이라는 것을 합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커졌다면 일부를 덜어내어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즉, 기계적으로 비율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예측해서 홀짝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7만 원, 8만 원에 사서 지금 5만 원, 6만 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손절하고 현금화하는 게 맞을까요?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삼성전자의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삼성전자의 PBR이 1배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회사가 망해서 자산을 다 팔아치웠을 때 받을 수 있는 돈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PBR 1배 미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야 하는 구간이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100% 보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이 공포에 질려 던질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매매한다는 겁니다. 경제 뉴스 헤드라인은 여러분에게 팩트를 전달하기보다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으로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폭락 시작됐다, 지금이라도 팔아 라는 기사가 뜨면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언론사는 그걸 먹고 삽니다. 여러분은 그 공포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팩트는 재무제표와 공시 그리고 거시경제 지표 속에 숨어 있습니다. 환율을 한번 보십시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환차선 때문이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를 가늠하려면 단순히 주가 차트만 볼 게 아니라 환율의 안정화 추세를 같이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체적인 분석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동성의 힘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면서 자산 가격은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해왔습니다. 지금 현금을 100% 들고 있겠다는 것은 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우상향 원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금은 투자 대기 자금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큰 폭락이 온다면 그때 여러분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락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1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30%에서 50% 정도를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우량한 자산에 투자해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급락하면 그때 보유한 현금으로 싼 값에 자산을 주워 담는 줍줍 전략을 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0 아니면 1, 모 아니면 도식의 투자는 카지노에서나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취재했던 한 슈퍼개미분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코로나 폭락장 때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오히려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주식을 샀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무서웠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보다 이성을 믿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반토막이 났다면 이건 박앤세일 아닙니까?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50% 세일하면 줄을 서서 사면서 왜 주식은 세일하면 도망갑니까? 이 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백화점에 와 계신 겁니다. 가격표가 빨간색으로 올랐을 때 흥분해서 사지 마시고 파란색으로 떨어졌을 때 이 물건이 정말 하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이 안 사서 가격이 떨어진 건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 강령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HTS나 MTS를 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들의 과거 5년치 차트를 펴놓고 PER과 PBR 밴드 차트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주가가 역사적 밴드 하단에 있는지 상단에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만약 밴드 최하단에 있는데도 공포 뉴스 때문에 팔려고 했다면 멈추십시오. 반대로 밴드 최상단을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가 있는데 뉴스에서 더 간다고 떠들어서 추격 매수하려고 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현금이 0원이고 주식만 100% 꽉 채워져 있다면 그건 위험합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줄여서 현금 비중을 20%에서 30%까지는 확보해 두십시오. 그래야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진짜 상승장이 왔을 때 소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신도 모릅니다. 저 양봉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할지, 내리면 어떻게 할지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시나리오가 없는 투자는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파도가 치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주는 공포감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공부하고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부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시장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장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실력과 멘탈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꼭 본인의 투자 원칙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팩트로 꽉 채운 경제브리핑 양봉인의 돈방석의 양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